오늘도 베란다 지금 3년이 춥습니다. 영하 -5도 50년 만에 한파라는데요. 그날이 오늘이네요. 12월 26일 어제는 크리스마스 날. 그저께가 그렇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결로가 심해서 지금 보시면 영상에 보시면 물기가 습기가 자르르 해가지고 물이 흥건하게 바닥에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창문도 더할 말이 없고요. 그리고 천장의 일부분에 곰팡이 많이 켜있고 결로 현상이 심한 그런 베란다인데요. 원래 여기다가 워낙 추우니까 스티로포를 이렇게 30mm짜리를 대셨는데 일단은 다 철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는 페인트 공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을 잡수셨다가 저희가 단열 공사를 추천해 드려서 단열 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페인트 공사를 해봐야 결론을 막지를 못해서 나중에 지금 이런 시기에 페인트 공사를 하게 되면 다 들떠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들떴죠. 그리고 결론을 막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돼서 결국은 곰팡이가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서 단열 시공으로 진행하는 건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쪽 뒤에도 한번 비춰주세요, 김대리님. 이렇게 보시면 곰팡이가 많이 심해서 스티로포를 대놨던 요 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열 시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곰팡이 닥터입니다. 곰팡이 완전히 제거한 그런 영상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곰팡이 심 많았던 그 전 영상 잠깐 참고하셨을 거고요. 창가 위에 곰팡이, 그 다음에 창문 밑에 곰팡이 많았던 모습 깨끗하게 다 박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박멸해드리고 깨끗하게 청소해드렸고 세척해드렸고요. 더 이상은 곰팡이가 피실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단열 시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단열 시공은 매번 저희 똑같은 영상에 담고 있는데, 저희는 금호석유화학에서 나오는 HB 친환경 마크를 맡아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호석유화학에서 나오는 정품을 단열해드리는 그런 시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트? 네. 매번 영상에 담고 있지만 셀프로 운영을 하시거나 시공하실 때 항상 우레탄 폼, 폼본드는 폼본드 이렇게 구비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빨간 라벨이 우레탄 폼이고요. 검은 라벨이 폼본드입니다. 그래서 우레탄 폼과 폼본드를 구별해서 쓰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레탄 폼으로 주구장창 하시는 분 계세요. 이걸로 접착도 하고 틈새 메꾸기도 하고 하지만 서로 이렇게 보시면 성능 차이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얘는 틈새에 예를 들면 이음새 부분, 틈새 부분, 그랜드를 보충시키는, 그러니까 이 팽창성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쏘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쏘게 되면 그 안에서 굉장히 한 두세 배 정도, 2배 정도, 1.5배에서 한 이상 이제 두껍게 이제 이렇게 팽창을 해서 늘어나요. 그래서 그 틈을 메꿔주는 성질이 있고, 폼본드는 얘 같은 경우에는 팽창성은 없지만 접착력이 강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로 접착을 하시면서 틈까지 다 메꾸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회색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회색이 폼본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 지금 단열재랑 똑같은 노란색을 띤 성질을 띠고 있는 이 제품이 폼본드, 우레탄 폼입니다. 그래서 얘는 틈을 메우는 작업에, 얘는 붙이는 작업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건을 항상 이렇게 2개를 쌍권총을 주문하셔서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레탄 폼으로 부착하고 다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들뜸 현상이라든가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벌어져요. 지금은 딱 붙어 있다고 보겠지만 처음에 시공할 때는, 근데 우리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벽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반복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얘도 조금의 수축 팽창을 하게 됩니다. 단열재가. 그럴 때 이 안에 있는 붙어 있던 본드가 어느 순간에 떨어지게 되면 이 안에 내부 결로가 습기가 이제 공기가 이제 들락날락거리면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들락날락거리면서 만나는 시점에서 결로가 발생되는 겁니다. 잘 찍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들뜸 현상에서 나중에 이 안에 곰팡이가 잔뜩 끼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실 때 뭐 괜찮네 그렇지만 안에서는 곰팡이가 막 포자가 퍼지고 있어서 그 공기 다 마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두 가지. 그래서 하나를 붙이게 되면 이제 메꾸는 그런 부분은 벽 같은 데는 정확하게 두껍게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시점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개의 만나는 부분도 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 부분, 홈페 있는 부분, 얘가 지금 베란다죠. 그러면 이 안에도 이제 공기가 서로 교차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하게 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폼본드로 접착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쏴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레탄 이제 폼 쏘셨다면 이제 단열재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쏴주시는 겁니다. 네, 저희는 항상 그랬죠. 그물망 형식으로 쏴준다고. 그래서 그물망 형식으로 촘촘하게 쏴주시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공기가 서로 순화되지 않도록 메꿔주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공기를 가둔다라는 개념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안에서 공기가 여기 있는 공기가 일로 교차되는 그런 형식이 아닌 요 안에서만 가둬놓는 그런 상태. 쉽게 말하면 우리 진공 상태, 진공은 아니지만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밀, 단열의 효과는 기밀과 밀폐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갇혀져 있어서 그 안에서 열이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는 단열의 제일 좋은 재료는 공기입니다. 공기가 단열의 최고의 좋은 방법인데 공기 흐름이 생겨버리면 안 되죠. 여기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흐름이 생긴다는 거는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는 그런 거 생기기 때문에 교차했기 때문에 거기서 결로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약간 숙성된 부분 한 1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부착해 주시면 되십니다. 약간 흔들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부착을 해주시고 기존과 옆에 라인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아무래도 얘네가 그렇다고 너무 꽉 누르시면 안 돼요. 단열재를 꽉 누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폼본드가 완전 납작하게 돼서 거의 붙어있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약간 한 1cm 정도 남는 1cm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압축시킨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한 5cm 정도 했던 게 쭉 압축되면서 한 1cm 정도 남으면서 고기에 남으면서 퍼지면서 1cm 정도의 두께를 가지면서 딱 붙어 있는 그 상태가 최고 좋습니다. 오히려 0.1mm 꽉 빼신 분들 막 등급은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막 밀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딱 노는 순간에 얘네가 벽에 굴곡이 있거든요. 안 보이는. 그러면 꽉 눌렀다가 탁 놓으시는 순간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벽이 이제 볼록한 부분이 꽉 눌러있다가 탁 놓는 순간에 양옆에 오목한 부분이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이 누르는 순간에 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안에는 또 어떻게 되죠? 안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오목한 상태는 붙어 있겠지만 볼록한 상태는 붙어 있겠지만 오목한 상태는 안 붙는다. 그냥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 누르면 들썩 여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여기서는 누르면 들썩들썩 요 부분에 여기가 오목한 부분이라고 치면 들썩거리는 거예요. 하자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힘을 주시고 누르셔야 된다는 거. 네, 이거 각 회사마다의 노하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시공자가 얼마만큼 숙련된 사람이냐, 그래서 이 누르는 힘도 어떤 조정을 하느냐, 자기만의, 우리가 그 밀가루 반죽할 때 누르는 그런 압축 강도 뭐 그런 거 이렇게 우리 저기 뭐죠, 밀가루 할 때 이렇게 탁탁 치면서 도마에서 탁 주방장님이 막 하면서 쫙 꽈배기 좀 꽂다가 쫙 늘렸다가 탁탁 치잖아요. 그것도 얼마만큼 하느냐, 어떤 힘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면발의 그 맛이 틀려지죠. 똑같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하죠. 이 하자, 이걸 잘못 시공하면 네, 바로 곰팡이 재발입니다. 네, 암만 좋은 재료, 뭐 여기다가 삼성에서 나오는 뭐 애플에서 나오는 엄청 좋은 단열재를 쓰면 뭐합니까? 이 시공자, 이 제가 한 숙련자가 과연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 이 숙련된 기술을 써가느냐에 따라서 곰팡이가 네, 다시 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좌우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매번 이 동영상을 찍을 때마다 숙련공이 와서 해야지, 암만 비싼 회사 아니면 암만 싼 저렴한 곳에 했는데 숙련공이 아닌 직원 보내가지고 엊그저께 입사한 직원 보내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건 미친 업체죠. 네, 그런 업체에 거래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거래를 한 다음에 거래 항상 말씀드리죠. 거기 사장님이 오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전화 받으시는 사장님이 직접 오시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아니요, 저희 실장님이나 뭐 소장님 뭐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세요. 네, 그 회사에서 제일 숙련공은 사장입니다. 사장보다 더 숙련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업계들은 3D 조건이라서 배울만 하면 나가고요, 또 배웠다 치면 나가서 자기가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을 꼭 찾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 말씀드렸어요. 네, 돈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숙련공 찾는 게 제일 힘든 작업입니다. 얼마만큼 눌러주고 하느냐, 이거 말고도 엄청 노하우가 많은데요, 다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영상이 자꾸 길어진다고 우리 대리가 이제 자꾸 잘라라 그러는데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도 다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보시면 누가 나와서 막 설명을 해요. 막 뭐 곰팡이 작업체인데요 뭐 하고 뭐 여기서 뭐 실리콘을 이렇게 바르고요. 그거는 그냥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지, 그 다음번에 중요한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빼먹은 거 굉장히 많아요. 내용을 여기서 담지 못하는 얘기를. 왜냐면 저희도 이제 그 영상 이제 저희 업체들 영상 걸 다른 업체들 거 영상을 보는데 저기서 예를 들면 실리콘이라든가 뭐를 가미를 한 다음에 저기서 요 정도 또 다른 얘기 요거를 또 한번 얘기해 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 상태로만 이렇게 뭐 풀 발라서 바르세요 라고 하고 나서 풀 바르는 모습 하고 나서 그 다음번을 뭔가를 해주면 더 좋은데 그걸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저 얼굴에 나와요? 나오냐? 그 다음번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걸 왜 저 다음번에 뭐를 자꾸 한 단계를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해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정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해봐요. 이 업체가 이제 그 다음번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건 뭐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과연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건가? 모르면서 그냥 처리를 하는 건가라는 의문시. 나는 그 다음번을 해줘가지고 영상에 담아주기를 해야 그나마 완벽한 공사인데 한 95%? 95%거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다음번을 안 해줘. 그거 안 해주면 곰팡이 날 확률이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 들어요. 저 업체가 그걸 모르나? 그래서 몰라서 얘기를 안 해주나? 아니면 숨기면서 얘기 안 해주나? 그럼 뭐하러 영상을 찍을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 알려줄 수도 있고요. 알면서 못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알면서 못 알려준다는, 안 알려준다는 건 그냥 왜 그런 거 영상을 찍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알려줄 바에 완벽하게 알려줘야죠. 그래서 저희는 다 못 보내, 이거 영상이 다 담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영상에 담으면, 예를 들면 그 업체가 지금 말씀드린 업체가 이런 거는 이게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중요한 레시피는 끝까지 저희도 영상에 담지를 못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찍는 이유는 제 이 솜씨를 보고 같이 따라서 하고, 왜 셀프 시공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그런 영상을 담는 의도가 아니고요. 저는 이만큼 프로 정신을 가미해서 이 영상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저한테 일을 맡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믿고 맡겨주시면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지,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셀프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셀프 시공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라는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벌써 저도 하나하나 코치해가면서 찍었겠죠. 그 업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셀프 시공을 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척 하면서, 예를 들면은 자기한테 믿음이 가게끔 이런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을 담기 위함이겠죠. 하지만 그 과정은 저는 담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끝까지 꼼꼼한 시공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는 거 하면서 이제 다음 작업하기 때문에 계속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 닷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곰팡이 닷입니다. 뭘 안녕. 자, 이제 중간 과정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곰팡이 다 제거해드렸고요. 날씨가 마이너스 오늘 7도인가? 그렇네요.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어제는 마이너스 15도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7도인데도 어제만큼 춥네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 경우에는 페인트 공사, 단열 페인트라 결로 페인트, 탄성 코트 이런 페인트 공사는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시트지 공사 이런 것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겨울철에 예를 들면은 벽의 온도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고 치면 절대 페인트 공사를 하시는 거 아닙니다. 탄성 페인트든 어떤 페인트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접착력이 약해지고 점성이 약해져서 벽이 차가운 성질에 예를 들면 어떤 액체를 가하면 그거에 굳어지는 시간이라든가 이게 점성이 약해서 나중에 들뜨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언제 하냐? 따뜻한 날. 그때 하시는 겁니다. 기다리셨다가. 근데 이 단열 공사일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열 공사는 오히려 결로 현상, 습기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더 유용하게 접착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폼본드 같은 거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 걔네들은 습성이 이제 습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가면서 하면 오히려 접착력이 더 강하게 돼서 그냥 여름에 그냥 습기가 없을 때에도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가면서 저희가 접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야, 왜 이렇게 어렵냐? 한국말 하는데 왜 이렇게 도둑거리냐? 제주도 시차 때문에 그런 거야? 제주도 갔다 왔다고? 핸드폰으로 말을 해 임마. 자, 그래서 지금 한겨울에 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7도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단열 공사를 마쳐드렸습니다. 이 단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눌렀을 때 들썩들썩 덜 붙여 있다는 느낌. 이렇게 눌러보면 들썩들썩 거렸다. 그러면 그 하자입니다. 하자 시공이에요. 지금처럼 보시면 전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상으로 빈 이렇게 텅텅텅 소리가 안 날 겁니다. 이렇게 빈 공간 그런 느낌이. 왜냐면 아예 안에
폼본드로 정확하게 밀착 시공을 넣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기가 이 안으로 순환된다거나 공기 같은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뭐 교환된다던가 뭐 교류된다던가 뭐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네, 들썩거림 전혀 없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열 공사 마이너스 7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자꾸 7도라는 건 마이너스를 강조하냐면 전화상으로 굉장히 물어보세요. 이 날씨 추운데 이거 공사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요. 페인트 공사니까. 여기 베란다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고객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건 베란다는 페인트 공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그럼 페인트 공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페인트 공사라는 건 탄성 코트도 페인트 공사예요. 그런 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단열 공사는 오히려 습기가 많기 때문에 더 좋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 벽에 결로 현상에서 아주 미세한 그런 습기층이 있으면 왔다 합니다. 네, 이렇게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자, 하자 전혀 나지 않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곰팡이 차단 시트지로 두께 5mm 화이트로 마감을 시켜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했던 거 뭐 이렇게 업체에서 조금 이렇게 뭐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시공합니다. 뭐 FM대로 꼼꼼하게 합니다라고 하는 데를 많이 봤는데 네, 여러 가지 더 노하우가 있음에도 안 가르쳐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섬세하게 해야만 들뜸 현상이 없어서 내부 결로가 없기 때문에 곰팡이가 안 납니다. 그거 따라 하시기 전에 차라리 곰팡이는 업체에다가 맡기십시오. 저희한테 맡기시라는 게 아니고요. 곰팡이 일반 가구나 예를 들면 뭐 의자를 만든다거나 뭐 목재를 만든다거나 뭐 철심을 박는다던가 이런 거는 셀프 서비스로 하셔도 돼요.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하지만 이 곰팡이에 관련된 시공은 절대 셀프로 하지 마십시오. 이 안에서 내부에서 결로가 곰팡이가 나게 되면 겉에서는 깨끗하게 보이더라도 안에서 포자가 퍼지기 때문에 그냥 호흡기로 다 드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드셔도 괜찮아요. 뭐 배부를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이들이 있는 집은 노약자분이라든가 아이들이 있는 집은 셀프 서비스 한다 치고 여러분들이 잘못 시공을 해버리면 내부에 곰팡이가 날아다니면서 봄철에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 공기를 마셔가면서 호흡기 질환이 걸리는 겁니다. 폐렴 증상까지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곰팡이가 원인인 거예요. 모든 병에 호흡기 질환 병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곰팡이에 관련된 건 셀프 시공하는 건 전 절대 반대입니다. 저희한테 안 맡기셔도 됩니다. 다른 업체 정말 잘하는 데 찾으셔서 업체에 맡기십시오.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꾸 늦어진다니까는 자꾸 우리 대리가 자꾸 자르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 편에 다시 얘기하죠. 자, 이제 시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곰팡이 샀답니다. 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모든 시공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열 공사, 페인트 공사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얼음이 얼 정도로 얼음을 깨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전혀 이상 없는 그런 베란다 시공을 완벽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장 일부 곰팡이 나는 거 다 처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자 형태로 다 처리해드리고 단열 30mm 되는 두꺼운 단열재를 부착해서 얼음이 얼지도 않고 결로가 생기지도 않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모든 시공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해드린 거 영상에 담고 있으며 그리고 곰팡이 시공은 절대 셀프 시공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일부 곰팡이 업체에서 뭐 셀프 시공을 도와드린다는 그런 영상 보시고 하시면 약간의 착오가 생기면 곰팡이 다시 발생한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보시면 저희 노하우와 손끝 시공을 합해서 전부 다 완벽한 꼼꼼한 깨끗한 그런 베란다로
탈바꿈 시켜드리고 시공해드렸습니다. 자, 빨리 끝내야 됩니다. 퇴근해야 된다고. 응? 한 바퀴 돌아봐야지. 한 바퀴 돌아봐야 된답니다. 그럼 네가 돌아보면 되지. 자, 한 바퀴 돌아가 봅시다. 자, 돌고 한 바퀴 더 돌아? 이제 더 그만 돌아? 자, 쟤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시면 네, 깨끗하구나라는 인식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바닥까지 완벽하게 해드렸고요. 틈새 하나, 예를 들면은 틈 하나 기밀 시공 다 해드렸고요. 바람 한 점 안으로 투입되지 않는 그런 꼼꼼함을 네,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곰팡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곰팡이 닥터 찾아주십시오. 자, 곰팡이 닥터입니다. 감사합니다.